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끄고 녹화해가지고 결국 두 번째 하게 되었는데, 자, 일단 오늘은 어떤 기업을 알아볼 거냐면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을 알아볼 거고, 아마 최근 몇 개월간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꼭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D&D 파마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GLP-1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LP-1 아마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싹센다, 위고비 막 이런 게 핫해지면서 뭐 다들 GLP-1 하는데 이게 뭐지? 싶으셨던 분들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GLP-1 자체는 뭐냐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서 원래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GLP-1이라는 게 왜 중요해졌냐? 얘가 하는 작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췌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췌장이 뭐 하는 장기인지를 아시죠?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장기인데, 이 인슐린이라는 애는 분비를 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애고, 글루카곤이라는 애는 혈당을 높이는 애예요. 그래서 둘이 반대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데, 이 췌장에서는 GLP-1이 어떤 역할을 하냐? 혈당을 낮춰줘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고 글루카곤을 못 분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당이 낮아지는 작용을 하는 애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듣기만 하면은 그러면 혈당을 그냥 낮춰주는 애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혈당이 높을 때에만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뇨 치료제들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이 저혈당 위험을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혈당이 높으면 되게 건강에 안 좋다, 당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혈당도 굉장히 위험해서, 저혈당이 오면은 쇼크로 이제 사망을 하실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혈당 위험이 수반이 되면은 사실 좋지가 않죠. 근데 이제 얘는 혈당이 높을 때에만 작용하는 아이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음식물이 위에서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국엔 소화가 될 텐데 이 소화 과정을 늦춰줘요. 그래서 음식의 소화가 느려지니까 우리는 배가 부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뭔가 배가 꽉 차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요즘 제일 핫한 이유인데, 이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서 너는 배부르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 돼 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위고비나 뭐 마운자로 같은 거 맞으신 분들이 막 이걸 맞으니까 밥을 먹을 생각이 안 든다, 항상 배가 부르다, 그냥 밥을 한 입 먹으면 입맛이 없다,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갈망까지 줄여줘가지고 이렇게 식욕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크게 하는데, 그래서 이 GLP-1이 여기 하는 이렇게 췌장에서 인슐린을 높여주고 글루카곤 낮추니까 혈당 떨어뜨리고, 그리고 위에서 소화가 늦게 되게 해서 음식이 오래 남아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뇌에서 내가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만든다,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췌장에서 하는 이 역할 때문에 얘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고 실제로 사용도 돼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게 어디로 넘어왔냐면 비만 치료제로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비만해 보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췌장 기능이 좋고 뭐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비만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티가 안 나서 그런데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제약업계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를, 그 파이를 먹고 싶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D&D 파마텍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LP-1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은, 이게 저 전공 수업 때 딱 봤던 그 그림인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인크레틴이라는 게 호르몬인데 그 중에 일종이 GLP-1이에요. 그래서 이 GLP-1이 아까 우리가 뭘 먹으면 소장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가 이 췌장에서 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고 글루카곤을 덜 분비시켜서 혈당을 낮춰준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GLP-1이라는 거는 아까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면은 얘네가 우리 몸 안에서 어차피 나오는데 내가 왜 당뇨가 생기고 왜 비만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얘네가 몸에서 나오면은 얘를 없애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DPP4라는 효소인데 여기 나와 있는 다이펩티딜 펩티데이스 4라는 애가 DPP4예요. 뭐 이름은 진짜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애는 그냥 자동으로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GLP-1이라는 애가 너무 좋은데 얘를 오래 남아있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뭐를 하냐? GLP-1 유사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GLP-1처럼 작용을 하는데 구조는 약간 달라가지고 DPP4가 분해할 수 없는 애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위고비, 싹센다 뭐 이런 애들이고 그래서 GLP-1 유사체들을 우리는 그럼 지금 약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고요. 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잠깐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DPP4가 분해하는 게 문제라면 DPP4를 무력화시키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DPP4 인히비터가 약 이름의 성분에 어쩌고저쩌고 글립틴이 붙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를 당뇨 치료제로도 쓰고 있습니다. 얘는 근데 오늘 나올 건 아니라서 우리는 GLP-1 유사체를 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GLP-1 유사체가 지금 2세대 정도까지 왔고 앞으로 이제 나올 게 이제 3세대인데 지금 1세대에 있었던 애가 뭐냐면 삭센다라는 애가 있어요. 옆에 있는 애는 성분이라서 굳이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삭센다라는 애는 어땠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사제예요. 주사제인데 매일 주사해야 돼. 이 주사라는 거는 아마 지금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자가 주사니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약간 날카로운 거 보시면 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사가. 근데다가 얘는 매일 해야 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게 위고비가 되면서 얘가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나와서 반감기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더 자주 맞을 필요가 없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되는 애가 됐단 말이죠. 그 뒤로는 이제 굉장히 거의 위고비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위고비를 맞기 시작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갈 지점은 어디냐면 경구제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약에서 제일 좋은 제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경구제예요. 왜냐면 훨씬 간편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주사제는 어쨌거나 주사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있고 그래서 경구제를 훨씬 더 선호를 하는데 경구제가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처음 개발된 게 주사제였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이 GLP-1 유사체를 어떻게 경구제로 만들 것이냐 지금 이거에 거의 글로벌 빅파마 뭐 노보노나 화이자나 막 이런 데들 다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훌륭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게 이제 D&D라는 거죠. 우리 D&D 파운팩. 그래서 이 경구제를 하게 되면 알약 복용을 하면은 주사제랑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 게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약 중에 DD03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3세대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가 될 거고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오랄링크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따 뒤에서 훨씬 자세하게 볼 건데 경구제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얘가 GLP-1 아날로그 3세대를 시장을 확 잡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서 지금 주가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대부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D 파마텍이 GLP-1 약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GLP-1이 그냥 딱 뭐 당뇨, 비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적응증도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올해 D&D 파마텍의 주가에 가장 영향을 줄 만한 개념을 갖고 온 건데 그게 이제 메쉬라는 개념이거든요. 메쉬가 지방간염은 아니고 지방간염 중에 메쉬라는 애가 있어요. 이 메쉬는 뭐냐면 아마 옛날에 내쉬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쉬는 논알코올릭이라서 비알코올성이에요. 그래서 술을 안 마셨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주랑 무관하게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고 뭐 염증도 생기고 손상도 생기고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환을 메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간이라는 장기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죠. 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무엇도 뭐라 할까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뭐 우리가 음식물을 먹든 뭐 약을 먹든 뭐 독약을 먹든 다 이제 간에서 얘가 이제 해독 작용 같은 걸 거치게 되는데 그걸 못하면 우리는 그냥
사실 약이랍시고 먹은 것도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물질은 이제 용량에 따라서 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해독이 안 되고 뭐 포합이 안 되고 이러면 그러면 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메쉬가 생기면은 나중에 간경변이나 간암 같은 훨씬 더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메쉬 자체도 지금 심각한 질환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쉬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핫한 상태인데 최근에 레즈디프라라는 최초의 치료제가 승인이 된 적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없을 정도로 치료제가 애초에 없는 질환이었는데 통과가 되긴 했지만 얘 자체도 그렇게까지 효력이 막 대단히 좋지는 않아서 더 좋은 약물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메쉬 치료제로 역할할 수 있는 약이 D&D 파마텍에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DD01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두 가지 호르몬 수용체에 동시에 달라붙어서 작용하는 이중작용제. 그러니까 대충 말만 들어도 뭔가 이중작용제니까 효력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얘가 효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임상 이상이 시험 중이거나 아마 1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의 결과가 올해 나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에 이제 기본적인 GLP-1에 대해서는 같이 알아봤고 D&D 파마텍이 뭐하는 회사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D&D 파마텍은 2014년에 설립이 됐고 2024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코스닥 상장이 되었고 당시에는 시총이 3,442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3조 5천억을 아마 넘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샀으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앞으로도 더 갈 여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은 뭐하는 기업이냐. 비만, 메쉬, 당뇨 이런 대사성 질환 또 섬유화 질환 같은 만성 질환에서 혁신적인, 그러니까 이제 기존 거보다 훨씬 좋거나 아니면 이제 메쉬처럼 아예 없었던 그런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만, 메쉬, 당뇨 이런 애들은 싹 다 그냥 무조건 핫해요. 앞으로도 핫할 거고 지금 굉장히 핫한 질병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D&D 파마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미국에 여러 자회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현지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 과정이 3상까지 있잖아요. 그런 단계를 밟으면서 단계를 통과할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단계마다 이제 다른 제약사에게 이 약을 파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부르는데 LO라고 쉽게 부르거든요. 바이오 하다 보면 자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그래서 LO를 체결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했던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 오랄링크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약들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기술도 갖고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약간 걸쳐서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D&D 파마텍을 제가 언제 보유를 시작을 했냐면 메세라 파트너십을 하고 나서 보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수전 막 메세라를 인수한다고 난리 났을 때 전에부터 그치 딱 그때쯤부터 보유를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메세라 파트너십부터 보면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얘네랑 뭘 했냐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6종을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메세라에 팔았는데 근데 메세라라는 기업을 인수를 누가 하느냐로 엄청나게 핫해졌어요. 원래는 제 기억엔 아마 화이자였던 것 같은데 화이자가 인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뛰어든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약 기업 중에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 두 기업이 이렇게 메세라를 가지려고 싸운다? 그럼 이제 사람들 생각이 메세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가 이 정도구나. 근데 그 기술 중에는 뭐가 있었다면 D&D 파마텍에서 사온 이 6가지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D&D 파마텍의 기술이 이 정도였구나 라는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난리가 난 뒤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무상증자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주식 수를 늘리는 결정이죠. 그래서 300%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10주 갖고 있었으면 30주를 갖고 있게 되는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무상증자가 일어나면 나한테 주식수가 많이 늘어난 거니까 많이 팔기 마련인데
무상증자 이후에도 주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아마 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높구나. 또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사려고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슈 중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제가 알기로 아마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서 발표를 할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고 큰 기업사들이 관심이 D&D 파마텍에게 있구나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슈가 2026년 5월에 DD01 간조직 생검 48주 결과를 발표를 할 건데 아직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뒤에서 바로 얘기할 건데, 이 DD01이라는 약이 앞에 얘기한 것 같다. 그죠? 메쉬에 대한 약인데 이게 12주랑 24주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48주 데이터는 더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은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면은 또 에러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파이프라인 엄청 많아요. 일단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름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4개를 뽑아서 갖고 와봤는데, 일단 DD01은 방금 얘기했던 거. 그래서 메쉬에 사용하는 약물이고 이중작용제라서 효력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상 이상 최종 결과를 5월에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이라 지금 한 4달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바이오 섹터가 꺼지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뭐 D&D 건데 왜 이름이 저렇지? 라고 한다면 메세라에 넘어간 아이라서 그렇고, 얘는 이제 비만에 대한 아까 그 6종 중에 하나예요. 기술 이전된 물질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경구용 GLP-1이고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LY01은 파킨슨이랑 알츠하이머 병에다 쓸 수 있는 아이인데 얘는 이제 오늘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오늘 올해 있는 이슈는 딱히 아니라서. 근데 파킨슨 병이랑 알츠하이머 병도 고령화 계속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필요한 약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굉장히 나중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다양한 약물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임상 이상이 완료되고 후속 단계를 밟고 있는 애라서 진전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애다라는 거. 그 다음에 DD03은 아까 얘기했던 그 3세대 GLP-1 유사체가 될 수 있는 아이로 보고 있고요. 얘는 3중작용제,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3가지 작용하니까 얼마나 효력이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오럴링크를 적용하면 경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 D&D 파마텍 홈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GLP-1인 애들만 갖고 온 거고 아닌 애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파이프라인이 많고, 그리고 지금 임상이 실제로 진행 중인 애가 일단 아까 얘는 죄송합니다. NY01은 이상이 끝났다고 했죠. 얘는 진전이 많이 됐고, 그리고 DD01은 지금 이상이 끝나서 이제 5월에 발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메세라에 넘어간 애도 지금 임상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잘 굴러오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D01 좀 자세히 봐보면 얘가 아까 메쉬 치료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5월에 발표 날 아이니까 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크게 2가지 양리작용을 해요. 아까 이중작용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작용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본 GLP-1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앞에서 들은 것처럼 인슐린 분비를 도우니까 이제 당연히 항당뇨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욕 억제 하니까 당연히 비만 치료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전신 염증도 감소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살펴본 아이고, 추가로 뭐가 있냐면 글루카곤 수용체를 활성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간에서 에너지 소비가 촉진이 돼서 지방을 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아까 메쉬가 지방 간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간에 끼는 게 문제인데 그거를 좀 제거를 해줄 수 있다면 확실히 좋겠죠. 그래서 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메쉬에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2가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있냐면 간에 이제 글리코겐을 분해를 하고 지방 대사를 증가시켜서 지방증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내 지방 조직이 이렇게 지방산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는데 그 과정을 촉진해가지고 지방 조직이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을 줄이는 게 결국에는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인 거고, 그리고 지방 조직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을 해가지고 체중도 이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방간이랑 비만이 둘 다 있는 환자에게 아마 제일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메쉬 치료제로 하나가 나왔었다 했는데 그런 애들이랑 또 기존에 뭐 간접적으로 우리가 메쉬에 쓰던 다른 약물들에 비해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를 본다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 일단 첫 번째로 간 지방 제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에 일상 결과를 발표할 때도 굉장히 자꾸 효력이라 하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4주만 투여를 해도 50% 이상 감소시키는 파격적인 수치를 나타냈고, 그리고 12주 데이터, 24주 데이터도 엄청나게 좋았고, 이제 나오게 될 48주 데이터는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가 이중작용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작용이 이제 글루카곤이었잖아요. 글루카곤이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아까 우리가 GLP-1 설명하면서 그 글루카곤이라는 애가 혈당을 높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디립다 쓰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DD01은 간에만 작용하도록 설계가 돼서 혈당 상승 부작용은 줄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질화 기술이라는 거를 이따 뒤에서 볼 건데 그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감기가 길어져요. 이 반감기라는 거는 뭐에 대한 반감기냐면 약물에 대한 반감기인데 이 약물이 분해되지 않고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는 약효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약효가 오래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약을 넣어줘야 되는 그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약물 복용을 훨씬 덜 해도 된다는 거죠. 더 자주 안 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복용 간격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DD01은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복약 수능도가 높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을 환자들은 자주 먹기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특히나 아마 지방간이 있으시다면 다른 질병이 있으실 확률이 좀 높은데 그러면 드시는 약물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약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본인에게. 왜냐면 챙겨 먹는 것도 귀찮고 또 약 먹으면 이게 약들마다 또 약간의 ADR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하고 막 이런 분명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자주 안 먹는 게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는데 방광기가 길어지면은 그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별점을 갖고 있는 약이다 DD01은. 그래서 5월에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오랄링크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이 오랄링크가 뭐냐면 펩타이드 경구와 플랫폼 기술이에요. 그래서 펩타이드는 그냥 쉽게 얘네가 만드는 약물이 펩타이드 약물이라서 얘네 약을 경구화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 펩타이드 자체를 개선하는 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은 제형 기술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투과 촉진제, 이건 뭐냐면 펩타이드 약물이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잘 안 돼요. 투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얘를 투과를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애가 투과 촉진제고요. 얘네가 갖고 있대요. 그런 물질을. 그래서 인체 안전성을 검증 완료한 물질을 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약이 어떻게 잘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 이게 또 어떤 위험을 맞냐면 분해되거나 뭐 약효가 없어지는 다른 물질로 대사되는 그런 위험을 겪게 돼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내가 약을 먹었는데 약인지 뭔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약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몸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분해를 시키거나 대사시키려는 항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걸로부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안정화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얘도 인체 안정성 검증된 물질을 갖고 있어서 좀 더 이제 제형을 투과는 잘하고 안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얘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지질화랑 리간드화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자, 다시 리간드화는 일단 리간드화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리간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리간드가 뭐냐, 리간드는
큰 분자 어떤 거냐면 수용체나 효소 등에 특이적으로 결합해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이런 식으로 좀 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긴 수용체가 있다고 해보면 우리가 흔히 리셉터라 부르는 얘 결합하는 모양이 맞아 이제 결합할 수 있겠죠. 요런 애를 우리가 리간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결합하는 애 자체가 리간드인데, 그럼 리간드화는 뭐냐면 이 리간드를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물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리간드화예요. 그래서 이 짓을 왜 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펩타이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펩타이드가 뭐냐? D&D 파마텍에서 아까 앞에 회사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펩타이드 약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펩타이드는 뭐냐면 아마 생명과학 시간에 한 번쯤 꼭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얘는 2개 이상 50개 미만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이 사슬을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생긴. 그래서 얘가 50개를 넘으면 이제 단백질이 되고, 그래서 이 단백질을 구성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애가 펩타이드인데, 어쨌거나 이 펩타이드가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뭐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생체 내 신호 전달 그리고 기능 조절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펩타이드 약물을 하겠다는 거는 이 펩타이드를 인체 외부에서 이렇게 몸 안에 넣어줘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약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약물이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2개 이상 50개 미만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덩치가 좀 커요. 그래서 투과가 잘 안 돼요. 통과를 잘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쓰는 거냐면 리간드화라는 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랄링크에서 사용하는 그 통과 약간 터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SMVT인데 이거는 소디움 디펜던트 멀티비타민 트랜스포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런 거는 뭐 화학적인 거니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나트륨이 있어야지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아이다 뭐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뭘 통과시키느냐면 비타민을 통과시키는 수용체예요. 그래서 소장상 피세포에 존재하는 아이고 비타민을 흡수하기 위한 이 수용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아이인데, 그러면 나는 얘를 통과시키고 싶어서 저 SMVT로 통과를 시키고 싶어. 근데 얘는 비타민을 통과시키는 애니까 그러면 얘가 분명 비타민을 인식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얘가 비타민이라고 인식할 만한 리간드를 달아주면 되겠죠. 아마 그래서 저는 비타민을 달아주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이 SMVT가 인식하는 그 리간드를 딱 달아주면 얘가 너 비타민이네? 들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간드를 달아줘서 얘가 나는 분명 얘를 통과시켰는데 리간드 얘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약물 자체가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펩타이드 약물은 크기가 커가지고 흡수가 잘 안 돼서 리간드를 결합시켜가지고 수용체가 얘를 내가 원하는 비타민인 줄 알고 이렇게 쏙 통과시키면 약물 전체가 통과가 돼버린다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과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게 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들어가서 안정한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효소에 대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효소가 얘를 분해를 시키려면 뭐 예를 들어서 약물에 뭐 어떤 부위가 있는데 이런데 결합 부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결합을 해야만 하는데 얘를 리간드를 달아가지고 그 결합 부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효소가 뭐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결합하기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효소가 결합을 못하니까 효소의 분해로부터 좀 더 안전해지겠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다른 역할로 뭐가 있냐? 아까 위에서 흡수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투과를 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투과를 해버리면은 효소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효소를 만나기 전에 세포 내로 바로 이동시켜버릴 수 있는, 이 투과를 잘하면 효소를 애초에 만날 일 자체도 적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간드화를 통해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오랄링크다 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간드화 한 번만 그림으로 같이 보면은, 그래서 여기 리간드가 없을 때는 SMVT가 얘를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리간드를 다르니까 너 내가 원하는 비타민이구나 하고 이렇게 쇽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리간드화 하면은 투과가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요 바깥에서 소화해서 만날 일도 없어지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화라는 게 있는데 이 지질화는 왜 하냐를 먼저 얘기하면은 반감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감기가 증가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알부민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볼 건데 알부민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혈장에 떠다니는 단백질이에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가 지방산이라는 애를 붙여서 운반하는 아이인데 우리가 지질화라는 건 아까 리간드화가 리간드를 붙여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지질화도 지질을 붙여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다 지질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알부민이랑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덩치가 이제 커지니까 뭐가 잘 안 되냐면 신장에서 배설이 잘 안 돼요. 우리가 크기가 작은 물질들은 이렇게 소변으로 배설돼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약물도 이제 다 쓰이고 나서는 이게 배설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배설이 잘 되지 않도록 이 덩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알부민을 결합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래 머물게 돼서 반감기가 증가를 하게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감기가 증가를 하면은 약물이 오래 버티니까 약효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복용 빈도를 낮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용 간격이 길어지니까 복용 빈도를 줄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안 먹어도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질화 기술이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구제로 했을 때 경구제로서의 효과가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오랄링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술까지도 갖고 있는 게 D&D 파마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D&D 파마텍에 대한 약간의 정보와 그리고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D&D 파마텍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으로 바이오에 관심을 갖게 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해서 하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저도 이걸 만들면서 공부가 엄청 많이 돼가지고 제가 관심 있고 앞으로 좀 더 사보고 싶은 종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다음에는 올릭스를 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이걸 누가 봐주실까 싶긴 한데 보신다면은 제가 아직 완벽한 전공자도 아니고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너른 마음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꼭 정정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뭐 틀린 부분 지적도 감사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기업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곧 갈 것 같긴 한데 4조 찍고 천장을 뚫고서 D&D 파마텍이 하늘로 용솟음 쳤으면